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메디팁의 의약품 본부장 맡고 있는 박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전주기 인허가 전략과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에 제가 강의를 조금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거의 요청받는 부분들의 주제가 사실은 이 내용이 10개 중에 한 7, 8개가 이 전략 수립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서야 이런 이 벤처 하시는 여러 연구자들께서 이 전주기 전략 수립에 대한 중요성을 좀 느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넘기죠? 다음. 그래서 목차는 그 의약품 개발 관련 규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전주기 인허가 전략 수립에서의 이제 필요성과 이런 고려 사항들, 그리고 제출 자료 준비하실 때 고려 사항들을 조금 이제 저는 실무를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한 30초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 이제 메디팁은 저희 RA 컨설팅을 주로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규모가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제일 클 거고 저희 의약품 본부 인원만 해도 실제로 이제 RA만 하는 인원들로만 구성된 한 25명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과거에 저는 이제 제약회사도 이제 있어 봤고 CRO에서도 이제 나와 있었지만 제가 이제 제일약품, 한미약품에 다니면서 RA 팀장을 할 때도 그 1년에 허가를 수십 개씩 받는 제일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당시에 RA 인원이 10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저희는 인허가 하는 인원만 20명이 넘게 있으니까 사실 여러 이제 케이스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 한미에 있을 때도 제가 느꼈는데 정말 그때 한창 2007, 8년도 막 이때 아모잘탄 허가 나오면서 계량신약의 붐일 때 거의 기량신약 그 후보군으로 파이프라인만 해도 막 10개 이상씩 가지고 갔었거든요. 가고 있는 거, 준비 중인 것도 엄청 많은데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나와서 보니까 그 벤처에서 준비하고 계시던 파이프라인들이 정말로 기발한 것들, 이렇게 정말로 좋은 제품들도 많고 그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보다 더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제품을 하나 개발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면 한미는 이제 여러 부서가 있었죠. 저희 이제 개발 부서, RA 팀 포함해서 마케팅, 연구소, 법무팀, 학술부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어려운 얘기부터 하죠.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모든 리스크들을 다 먼저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면서 당연히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벤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력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주기에 대한 허가 전략. 의약품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어쨌든 시발점이 되는 거니까 보시면 저희 회사에 이제 브로셔를 제가 한 페이지만 넣었는데 그래서 전주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혹시 보시면 마우스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버튼을 오는 걸 눌러야 될지 몰라서 마우스로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요? 여러 군데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예. 마우스로 해줘야지 유튜브에 제대로 네, 화면이 네.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레이저 포인트는 쓰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주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말씀하신 이제 RA도 필요하고 그죠? 임상도 필요하고 그다음 비임상도 필요하고 그다음 글로벌로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제 필요한 게 사실은 전주기인데 그래서 저희 사실 저희 그룹사에서 이런 네 가지를 다 일단은 같은 가족 회사처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브로셔에서 나오는데 전주기 컨설팅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이제 강조를 해서 드리면서 고객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죠. 저희가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 전주기 컨설팅이라는 얘기일 거예요. 전주기 전략이라는 부분일 거라서
그래서 전주기 뭐 허가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그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 뭐 이해가 먼저 좀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뭐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개발을 하시고 상업화를 가는데, 그죠? 캔디데이트를 찾으시고 뭐 연구 단계에서 여러 후보 물질 스크린을 통해서 캔디데이트 찾으시고 비임상, 임상 이렇게 갑니다. 가고 뭐 당연히 앞단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자세한 내용들을 아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뭐 대표님들보다는 이 실무자들이 더 잘 알면 좋겠죠.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왜 이 자료를 이 시기에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해가 먼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 목표, 의약품 개발과 시판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하나의 일직선 상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비임상 시험이 들어가기 전에 캔디데이트를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MOL을 밝히고 효력에 대한 일부 시험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임상 시험을 하고 그 다음 비임상 시험을 기반으로 임상 시험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죠?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 이후에 약가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직선상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실험들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비임상을 뭐 효력, 독성 시험 이렇게 하겠죠. 기반으로 임상 시험도 하고 허가를 받을 텐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목표하려고 생각했던 이 목표에 대한 일부 수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임상을 하는 도중에 임상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뭐 투여 간격이나 아니면 롱법을 이런 것들 조금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시장 트렌드를 봤더니 뭐 대조약을 어떤 거를 좀 바꾸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이런 변경이 생기는 순간 보십시오. 목표가 틀어지면 이 기존에 했던 자료들이 이 일직선상에 다 벗어나게 됩니다. 이 벗어나는 일들이 이런 항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새로운 시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처음부터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과정을,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 목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직선상에서 모든 게 다음 후속 시험을 위한 근거 자료에서 활용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다시 돌아와서 이 개발은 허가를 받고 상업화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의약품의 개발에 사실은 의의가 있는 거지. 어떤 연구자들은 전임상 시험만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어요. 보면 사실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안 하셔도 되는 실험인데 조금 더 뭐 이런 학구적인 그런 뭐 욕구 뭐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실험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안 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꼭 필요한 자료들을, 꼭 필요한 실험들을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이 전략 수립을 위한 가장 핵심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벤처 회사 대표님들이 보통 보면 이제 연구하시던 분들 출신들, 뭐 교수님들도 많고 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조금 아직 남아 계셔서 이게 의약품 개발은 약간 허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 개발은 당연히 이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의약품이라는 것 자체가 허가라는 의미 자체가 아시겠다시피 기본적으로 아무도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허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만, 허가해주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약품은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산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이죠. 그다음 허가를 받으셔야 되니까 빨리 가셔야 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뭐 초기 단계 실험도 꼭 필요한 시험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도를 빨리 빼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허가에 필요한 시험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시험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개발 뭐 하시는 분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의 뭐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에 약간의 한 단계 이제 점프를 하시면서 투자도 받으시고 하는데, 그다음 이제 허가를 가시는데, 그런 모든 밸류를 측정하는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임상 승인입니다. 임상. 그래서
임상을 시작하려고 하면 IND를 받아야 되고, 그죠? IND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개발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의 가장 기본은 뭐 이런 인허가 규제의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벤처 대표님들이 오시고 개인으로 보면 상당히 뭐 인지도나 아니면 연구업적으로나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허가에 대해서도 본인이 상당히 많이 거의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물어 오실 때도 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가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컨설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물어보시고 마세요. 그럼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쭤보면 본인이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가장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주기 인허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이 의약품 개발을 시작을 해서 뭐 비임상하시고 임상하시고 허가 받으시고 그죠? 약가 받으시고 시장까지 가는데 아무리 빨라도 신약은 5년 안에 못 끝냅니다. 신약으로 접근하시면 10년이 가는데 이 10년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또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근시안적으로 앞에 것만 보고 가시다가는 막판에 가서 전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실 때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거꾸로 보시라. 일단 시장도 5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 시장. 그죠? 허가를 받고 시장에 출시했을 때의 시장을 먼저 예측을 하시고 그 다음 약간은 우리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최근에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신약 항암제를 정말로 경구용으로 개발했는데 약가 예측을 못해서 약가를 너무 낮게 받으신 거야. 그런데 이 항암제는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약간 제조 기술이 들어가 보니까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 하시는 거예요. 허가를 받았는데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약가. 그다음 이제 허가 자료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다음 임상을 실제로 할 수 있냐 없냐? 그다음 뭐 앞단에서 또 내려오면 R&D 자료. 이 R&D 단계에서의 제출해야 되는 자료와 NDA 단계에 제출하는 자료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를 다 고민을 하셔서 거꾸로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타임라인, 그다음 비용 이런까지 다 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는 거를 꼭 이제 권장을 드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비용하고 시간입니다. 전략을 세운다는 목표 자체가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 시간을 어떻게 줄일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와 더불어서 또 함께 고민하셔야 되는 게 그다음 이 생산성이 있는 제품이냐, 그죠? 그다음 리스크, 뭐 약가 리스크나 여러 가지 시장 리스크들, 그다음 이 지적재산권, 이 한 10년 후에도 그러면 뭐 몇 년 후에 내가 출시를 하면 얼마 정도까지는 또 독점적으로 좀 권리를 유지하고 싶고 한데 이런 특허나 이런 것들은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그다음 뭐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 시스템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정책들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하나라도 놓치고 가서는 안 돼요. 전략 수립에서는 꼭 한번 모든 거를 짚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전략 수립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년치를 한 번에 못 보시더라도 그죠? 그러면 내가 당장 해야 될 게 뭐냐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해서 좀 투자를 받아야 돼. 근데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그 투자사에서 R&D 승인을 받아오라고 해. 그럼 그거 일단 맞추셔야죠.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꼭 필요한 자료들만 먼저 구비하셔가지고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투자 좀 받으시고 그 다음 또 후속 계획하셔도 돼요. 이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목표를 가지시고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뭐 임상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임상 결과를 확신하시면 크게 벌리셔도 돼요. 그런데 확신하지 않으시면 끊어가시는 게 좋죠. 그죠? 임상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다음 이제 빨리 갈 것이냐, 뭐 최고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뭐 글로벌로 먼저 가고 싶은 글로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내를 먼저 한번 디딤돌 삼아서 가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민을 하시면 전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고민을 하시고 그에 맞는 전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뭐 당장 우리는 한국 시장보다 글로벌로 갈 거야. 글로벌 뭐 코카시안 임상을 보고 싶어. 호주 먼저 가시는 것도 전략이에요. 국내에서 허가받을 자료의 한 7, 80%면 호주에서도 임상 승인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특히 CMC 자료 같은 거 준비가 좀 덜 됐다. 먼저 가실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으시니까 이 목표에 따라서 전략을 좀 수립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표로 만들어서 보시면 돼요. 타임라인 가지고 있는 버짓, 허가 자료들, 그죠? 페이턴트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약가, 그다음 우리 회사의 인력이나 아니면 뭐 인프라 이게 잘 돼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 또 잘 실험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뭐 적절한 또 시험 기간들을 선정을 하셔야 되니까 어떤 시험 기간이 경험이 많더라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 누가 할 거냐 아랫날을 정하셔서 가시는 거죠. 이거를 만드시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정보들만 주시면 정말로 저희가 한 두세 달이면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시면 6개월 갔다가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고 뭐 몇십억을 쓰셨다가 디자인이 잘못되면 시험을 다시 하셔야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거. 이거의 가장 기본은 허가 규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고 이거는 이제 뭐 아레나를 어떻게 정해서 그죠? 어떤 시험을 누가 어디에서 할 거냐. 그다음 언제 시작할 거냐. 미리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건 꼭 돈 쓰실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디자인해서 넣으시면 좋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허가 자료들 같은 거 시작처 상담하면 다 해주잖아. 해주기는 해주죠. 그런데 아마 상담 다녀오신 분들 뭐 느끼시겠지만 답변이 애매합니다. 하라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자료를 잘 가지고 오면 검토해 드릴게요. 거의 답변이 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규정을 보시더라도 다 세모입니다. 세모. 그래서 이거 규정만 놓고 보기는 사실은 좀 불편하고 그죠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런 게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ND 자료도 보시면 10가지가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 자료들 중에서도 뭐 제출 자료는 10가지라고 돼 있지만 어떤 거를 내야 되고 꼭 면접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하나 이제 짚고 가셔야 돼요. 뭐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자료들도 있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죠? 이 중에서 면제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제품에 따라서 다 있고 뭐 품질 자료는 뭐 CMC는 어디까지 만들어야 돼 이런 게 다 있습니다. 1상하고 3상하고 품질 자료 준비하는 수준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있고 뭐 GMP 사실은 요즘은 GMP 업체를 이제 찾는 거, 뭐 임상약 생산해 주는 게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이런 요건들을 다 이제 만족하셔야 되는 거, 언제 누가 어떻게 시험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 필요하고요. 여기부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허가 자료들 상세 요건들인데 되게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는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뭐 보통 이제 허가 자료의 3대 요소라고 해서 안유심사, 기시법, GMP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양리부터 해서 독성 각 뭐 임상 단계별로 있고 GMP가 없으면 GMP도 이제 11종 자료 준비해서 내셔야 되는 거. 구축하시면서 GMP를 실제 그 제조소를 구축하시면서 임상을 하시는 데도 있어요. 뭐 설비들 자료 다 들으실 때, 그다음 기시법 자료들, 그다음 뭐 기타 해야 되는 뭐 특허 관계 자료들, 그다음 수입 의약품 같은 경우 CPP 이런 자료들이 다 있는데 하나라도 이제 소홀히 할 수 없죠. 하나라도 없으면 허가 안 나잖아요, 그죠?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라는 게 없어요. 요 자료 우리 나중에 낼 테니까 허가 뭐 승인 먼저 해주세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도 이제 놓치시면 안 되고. 허가 신청 자료 방금 말씀드린 8가지가 있고요. GMP 자료 아까 말씀드린 11종 자료들 다 있습니다. GMP 업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자료 구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있고 DNF 원료는 뭐 신약은 당연히 DNF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약이 아닌 경우더라도 뭐 고가의약품이나 또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뭐 생동 원료들은 다 또 DNF 대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도 이제 새로운 소스의 제조소를 그 원료를 쓴다라고 하시면 이런 자료 다 구비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체크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엄청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이게 허가가 안 나겠어? 라고 이제 하시다가 허가가 진짜 안 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정말로 뭐 일상, 제가 이 페이지는 그래도 다듬어서 뭐 신약 일상을 준비할 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왔지만 또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생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만 믿으시면 안 되고 제품별로 다 좀 분석을 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20분이 넘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뭐 의약품은 그래도 설명을 드릴 건 좀 할게요. 개발을 할 때마다 품질이 점점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뮬레이션이 바뀌거나 할 때 동등성 비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1상, 2상, 3상 때.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잘 비교하느냐에 대한 이제 팩터들을 해야 돼요. 동등할 필요는 없지만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계속 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 그다음 뭐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는 인체 유래물 쓰는 같은 경우는 또 예전에 막 동의서 이 의약품 개발에 쓰겠습니다. 동의서 안 받아놓은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돼요. 요즘은 특히나 뭐 인체 유래물 뭐 세포나 뭐 아니면 혈액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너무 쉽지만 독성 시험은 GLP에서 해야 되고 뭐 양리 같은 경우는 난GLP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효력 시험 어디서 해야 되나요? 뭐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 이 비임상 하실 때는 중요한 게 이게 비임상인 꼭 임상 시험하고의 그 디자인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모든 임상 시험 디자인할 때 비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다 뭐 용법, 용량 다 정하잖아요. 이래서 디자인을 잘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동물종을 어떻게 할 거냐, 투여 간격, 용량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의약품 개발을 하면 임상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다음 뭐 GLP 할 때 용량 어디로 하고 용량 몇 개를 하고 투여 경로를 어디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다 보셔야 되고 그다음 독성 시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독성은 노출도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시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허가된 이 뭐 드럭 리포지셔닝 하는 같은 경우에 경구제를 외용제로 만든다. 독성 거의 할 게 없겠죠. 그래서 피부 자극 시험 정도만 하시면 돼요. 주사제를 경구제로 만든다. 이런 부분도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하여튼 노출도 기준으로 보시면 독성은 노출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생각만 좀 잘 가지고 계셔도 되고. 그다음 뭐 첨가제도 가급적이면 약전에 수제된 아니면 어쨌든 사용료가 있는 이런 거를 쓰셔야 이런 작은 첨가제 하나가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좀 보셔야 되고 말씀드린 비임상 시험은 꼭 임상 시험을 위한 그러한 부분을 모두 다 반영할 수 있게 디자인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MOA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어요. 일상 때 100% MOA 입증하고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노력은 보여줘야 돼요. 이미 다 알려진 방법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안 해가 들어오면 시작처가 하고 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셔야 되고 안정성 시험 몇 개로 하셔야 되냐요? 3개월 이상을 하시면 좋지만 또 안 되면 그냥 같이 넣어도 돼요. IND 넣으실 때 안정성 시험도 챔버에 넣고 같이 시작하셔도 시작처하고 또 보완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제출할 수 있고 하니까 여러 전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앞단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이 전략을 세우실 때는 하여튼 그 약간의 이제 그 자만심 이런 거를 버리시고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허가는 연구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조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셔도 한두 달 조금 더 좀 공을 들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오픈 이노베이션도 제가 그 요청을 받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신약 개발에 관련되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뭐 CRO 기관들도 있고 당연히 허가는 또 시약처와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 약가나 이 부분들은 뭐 심평원이나 공단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하고 이제 협력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오픈입니다. 그죠?
뭔가를 이렇게 열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이제 장점들이 당연히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속도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생각 많이 하시는 것들이 뭐 이제 기술 이전, 공동 개발, 그 다음에 뭐 기술 이전, 그 다음에 뭐 투자를 받으시는 이런 게 뭐 대표적이죠. 가장 대표적인데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방법들이 또 뭐 해외에나 이런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연구는 당연히 뭐 대학이나 연구기관, 뭐 기업끼리 많이 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아예 이제 오픈해서 외부 데이터하고 같이 서로 유사한 기업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이러한 그뭐 데이터 뭐 대량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걸 가지고 또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아이디어를 이제 공모해서 받는 경우들,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 같이 들어올 수 있게 열어주는 경우들. 그 다음 말씀 그 CRO들하고 이제 위탁을 할 때 돈을 주고 맡기는 게 아니라 약간 협력식으로 같이 맡겨서 좀 그쪽에서의 그냥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 그 다음 뭐 자문회의 멘토링 받고 그 다음 뭐 금전적으로도 뭐 기술 자금이나 기술 투자 이런 거를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방법은 많죠. 방법은 뭐 다양하고 뭐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면에 대신에 말씀처럼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생겨요. 이 특허나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그 권리를 이제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보안, 그 다음에 이 언제 오픈을 해야 이 가치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빨리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이 협력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 지분도 서로 이제 공유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부분이 하여튼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그냥 투자만 받아서 아까 그 뭐 유나이티드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뭐 상장시켜서 털고 나가자 아니면 뭐 라이센싱 아웃해서 뭐 일상까지만 하고 털자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공동개발 쪽으로 끌고 가셔서 본인들도 끝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런 지분이나 아니면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오래 높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여기서 좀 사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히려 타이밍 언제 할 거냐. 너무 늦게 해도 사실은 늦고요. 그죠? 너무 늦게 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러한 시대적 코로나 상황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죠? 투자가 얼어붙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좀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서는 하여튼 열어줘야 됩니다. 그 마음도 좀 여시고요. 데이터도 좀 여시고 저희가 컨설팅하면 제일 답답한 게 데이터를 저희한테조차도 오픈 안 하세요. 그리고 컨설팅을 받으시려고 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 숨기고 있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컨설팅을 제대로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력, 아이디어, 데이터, 뭐 계획,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이런 까지 다 좀 오픈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때 조금 더 좋은 그런 결과물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당연히 항상 모든 업무든 이제 팀워크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남 탓하기보다 방법을 찾아가게 이제 협업하는 팀워크를 가지고 협업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